자, 앞서 조선대학교의 강동원 총장과 인터뷰를 통해서 설립 역사상 또 가장 강력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이 조선대학교의 의지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된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그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네, 지금 대학들이 매해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 역량 평가라고 많이들 짧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최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걸 측정한다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가 전문대를 포함해 전국 320개 대학을 이제 뭐 정원 감축이라 권고라든지 재정 지원 제한하는 것을 실시를 하죠. 네. 그런데 이걸 왜 평가하는가? 교육부의 명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대응한다. 네. 이게 2014년부터 16년까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이게 제대로 된 역량 평가인가, 뭐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네. 저는 정말 오히려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부가 진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네. 그거에 대응해서 하는 것인가, 다른 의도는 혹시 없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다른 의도는 없는가라는 이야기가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육부와 함께 이 진단을 수행하는 네. 한국교육개발원의 그 대학역량 진단센터를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네. 이 진단의 목적을 뭐 4가지로 설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뭐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적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교육부라는 네. 관료 권력이 대학의 자율적 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틀어주고 감나라 배나라 간섭한다. 그러니까 무슨 대학이 물고기도 아닌데 돈이라는 미끼를 삼아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자신의 틀 안에서 딱 안고 간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밖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렇게 가니까 대학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학 구조 개혁 평가라는 명칭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바꿨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뭐 이 인구, 이제 입학 인구나 이런 인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이 구조가 좀 변화돼야 하고 대학 수도 좀 줄여야 되는 건 현실이긴 하지만, 그걸 핑계로 이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이 교육부의 잣대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량 평가, 네. 이걸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뭘로 어떻게 기준을 삼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라고 네.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평가의 그렇죠. 기준.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상기시킬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예전에 교육부 관료인 나무계 씨가 네. 민중은 개돼지고 신분제 공고해야 한다 해서 경악하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예,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사람 파면됐다가 파면에서 다시 교육부로 복직을 했어요. 네. 그 강등인데 강등도 과하다는 징계수를 낮추는 이 상황까지 이의제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이 나무계 사무관의 그 민중의 개돼지, 뭐 신문제 공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실시했던 업무가 정책기획관이에요. 네. 대학에 관련된 이런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한 네.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부터 모두 배려하는 교육, 뭐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을 중심한 교육 정책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면은 뭐냐 하면은 교육부가 딱 틀어지고 민중은 개와 돼지 같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주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신문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대로 작용한다. 이걸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정책을 위반하고 실제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일종의 고등교육기관이 정권을 유지하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거추장스러운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눈에 가시이고 이걸 재정제로 통제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끼를 던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80년대 상황에서 대학이 또 민주화의 중심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분출되는 그 상황, 그것은 결국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스러움과 자율성 때문이었는데 그런 것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뭐 대학에 대한 평가들을 활용한다라고 지금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충분하죠. 2008년도에 그 광우병 관련돼 가지고 많은 그 비판을 받을 때 대학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 사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촛불시위가 촉발됐었던 것이고요. 그런 한국 사회의 비판적인 사회 기능을 하고 있는 큰 주체가 대학인데 네. 그 대학에 대해서 야 너네 취업 제대로 못했다, 줄서기 제대로 못했다, 뭐 못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열화시키고 잘라내는 작업을 교육부가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어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너무나 과도하게 대학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또 대학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립대학들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평가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사업을 하자 돈을 좀 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학교나 세울까?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학교를 세우게 되면 사립학교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교육에 대해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서 진행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실대학이 나오고 부실학교가 나오고 그래서 사립학교의 횡포, 예를 들어서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맞는 말을 해주세요. 네. 예전에 박철웅 그 차단 해가지고 그 비판하니까 대학 교수들까지 아침에 운동장 구보 돌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상지대는 40년 동안 학원 민주화 투쟁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런 사회적 배경이 뒷배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립학교들이 제대로 좀 관리될 필요성은 있으나 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이 교육부의 어떤 기준에 맞춰가는 방식으로서의 이런 평가는 좀 부정적이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이 대학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대학들이 좀 긍정적인 측면, 사회의 어떤 발전 방안과 맞는 측면에 함께 가는 측면으로서 어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돼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교육 관료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통제받아야 되는데 통제받지 않는 관료 권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지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 마피아가 없냐? 교육 마피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네. 자 교육 정책이라는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면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니 역사교과서 국정안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자. 시민이 통제가 가능한 교육 정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대학에 대한 평가를 취업을 몇 명 했고 어느 대회 나가서 몇 등 했고 무슨 발견을 했고 이것이 아니라 네. 시민이 사회적 통제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 정책이 특정 학맥과 인맥, 지역과 계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문제에 머리 맞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사회 공동체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현재 개정사업법 일부 시행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 권력의 그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으면 과거를 회귀하기 딱 좋거든요. 네. 원대한 사회민주주의적 요구로부터 대학 그 기본 역량 진단을 비롯해서 국가 교육 정책이 시민사회의 통제하에 들어있어야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교육 정책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고 사회 공동체도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
선순환되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대학 기본 역량의 진단 이런 평가 부분도 어떤 교육 관료나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이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교육 권력의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통제 가능한 정성적 평가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